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님의 병환이 깊어져서 계속 모시면 효자하기 어렵다는 말인데요. 네. 이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9년 동안 극진히 모신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세 끼를 9년 동안 차려서 어머니께 드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요리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두 모제 밥상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주인공이신 정성기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리하는 남자 정석입니다. 네. 요리하는 남자. 야, 요즘 대세인데 네. 요리하는 남자가. 인기 좋죠. 인기 많으시죠? 주변에 책 나오시고. 네. 책 나오고 나서 인기가 네.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제가. 네. 아니,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치매 중기의 어머니를 지금 9년 동안 모시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머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어머니의 상태는 뭐 하루하루 더 심해지고 네. 처음에는 제가 어머니가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 거를 자꾸 켜놓고 지내고 또 밖에 나가면 집을 못 찾아 지구대에서 이제 자꾸 전화가 와서 네. 그 정도에서 이제 뭐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가족들도 오래된 만에 오면 잘 몰라보고 네. 좀 그런 정도고 제일 문제가 이제 생리현상 조절하는 것도 좀 힘들고 네. 좀 그러고 낮과 밤이 바뀌어서 예. 네. 그게 어렵습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 지금 치매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중증. 진행이 네. 되는 거라고 봐야 네, 되죠.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셔야 할 단계가 네. 넘었죠. 정 작가님 실례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외모로 봐서는 좀 연세가 있으셔서 누구한테 밥상을 차림을 받아야 될 나이실 것 같은데 연세가 지금 뭐 제 나이에 다른 친구들은 네. 저 부인한테 삼식이 소리 들어가면서 삼식이. 어렵게 그 유명한 밥얻어 삼식이. 먹고, 예. 밥 얻어 먹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요리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한테 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작가님이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지금 우리 나이로 이제 66이 되는가요?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94시 되는 폭이죠. 와,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9년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치매 증상을 보이셨는데 9년 동안 어머니에게 삼시세끼 이제 요리를 해서 어머님을 공양하고 대접해드리는 일을 이제 하시잖아요, 아드님으로서. 처음에 이제 어머님이 어떻게 이런 병이 오셨고 또 그렇게 어머님을 9년 동안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됐는지요. 어머니 자꾸 그 변의 색깔이 좀 꺼먹고 그래서 좀 불안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소화기 질환 그걸 해서 그거 진단하는 과정에서 저 다른 의사님 선생님이 치매까지 돼 있다고. 종합검진 받다가 이제 네, 그런 게 네. 발견된 거군요. 길어야 1년, 빠르면 6개월밖에 못 사실 것 같다고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허. 전에 뭐 제 아버지께서 치매가 좀 심해서 요양원에 모셨다가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왔을 때 임종을 못 봐서 이제 아버지 생각만 했었는데 어머니까지 그렇게 되놓으니까 이제 저로서는 정말 그러니까 아버님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좀 경황이 없어서 아버님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은 잘 못 모신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다시 치매가 오니까 어머니만큼은 자식된 도리로서 후회되지 않게 모셔보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모시게 된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아버지는 그 치매 중에서도 그 노인들 치매 중에서 이제 어머니 같이 그렇게
이 공주처럼 보내는 치매가 아니고 아버지는 그 폭력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또 그런 조치도 해서 멀리 이제 자식들이 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또 아버지도 또 노인들은 또 그 폐렴 합병증으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네. 맞아요. 그 임종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평생 한이 되는데 네네. 그래서 어머니만은 그래도 제가 모셔야 잘 되겠다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신다고 했으니까 사실 긴 시간이 아니고 네. 내가 후회 없이 이 정도만 어머니 모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9년 반이 지난 거예요. 저도 그때 6개월에서 1년이면 군대 생활 3년도 했는데 그걸 못했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아무 대책도 없이 겁 없이 시작을 했죠. 근데 매해 크리스마스 때나 어머니 생신 때 이 마지막 크리스마스 같아요. 또 마지막 그걸로 그게 아니길 바라요 하고 지난 게 이제 9년 반.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감사할 일인데요. 긴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오랜 세월 이렇게 병간호를 하시다 보면은 정말 지치고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저 혼자 소리로 어여 그 강을 빨리 건너가세요. 이제 그런 소리도 하고 또 저도 막 혼자 이런 구시렁거리고 그러면 어머니는 도리어 이놈아 내가 죽으라 하면 더 오래 살고 살리려고 애를 쓰면 빨리 죽으니까 그냥 있어라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도리어 더 반성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아니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뭐 이렇게 어머니라고 안 하고 이렇게 아드님이 이제 애칭이 장난스럽게 있으신가 봐요? 부르시는 네. 별칭이 있으시다고 그 하는데. 징글맘이라는 거는 네. 왜 징글맘이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어머니가 징그러워요. 예. 징그럽게 괴롭히니까 징그럽고. 근데 어머니가 초기일 때는 회사에 나가서 고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네. 어머니 보고 전화하라고 이제 1번 단축 번호를 해줬는데 네. 이게 10분마다 거니까 1번 눌러요. 그러면 그러니까 딸랑딸랑 그 옛날 징글벨 하는 네. 그래서 그 징글 그것까지 포함돼서 어머니를 징글맘이라고 했어요. 아유, 저는 이제 막 어머니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행동이 변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징글징글하다가 징글맘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벨소리에서 또 네, 이래 딸랑딸랑 네. 자식을 부르는 거고 네. 저는 그 딸랑딸랑거리고 쫓아가는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작가님이 나와서 저희한테 좀 좀 놀라운 이야기는 그 어머니를 9년 반 동안 모시면서 새끼를 네. 다 요리를 해서 자, 어머니한테 이제 이렇게 잘 대접을 해드리는 걸로 소개가 됐는데 우리 작가님의 전직이 요리사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되는데 요리를 아니요. 원래 잘하셔요? 저도 우리 제 세대 남자들 다 삼식이들이잖아요. 뭐 라면이나 겨우 끓여 먹을 정도지 뭐 요리할 줄 몰랐어요, 저도. 네. 그리고 전 전직이 광고하고 이제 출판 잡지 쪽에서 있었는데 아, 네. 그러셨어요? 이 요리하고는 뭐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전혀 요리하고는 관계없는 네. 평생을 사셨는데 근데 이제 이 어머니 입맛이 좀 고급스러웠어요. 네. 그때 다른 어머니들은 그냥 뭐 반찬을 뭐 어떤 대충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어렸을 때 보니까 이 뭐 함박스테이크 비슷한 것도 해주고 어머니께서요. 오므라이스 신식 해주고. 어머니셨네요. 네. 네. 그 요리하는 거에도 요새 구하기도 힘든 간장 같은 거를 써서 해주고 그랬어. 어머니 요리를 잘하셨군요. 네, 어머니가 좀 세련된. 일본식 요리나 서양식 요리 네. 좋아하고.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요리를 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처음에 이제 치매가 심하니까 그 싱크대에 어머니 가면 위험하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해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요리를 해서 이제 집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좀 배우면서 또 해줬는데 뭐 이걸 내가 먹으라고 해준 거냐고 하고 개나 먹을 거지 이거 하면서 어머니 성깔이 좀 심해요. 그래서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밥상에 있는 그릇을 팽개치면
제 무릎으로 쏟아지고 그러니까 저도 오기가 생겨갖고 이걸 요리라고 나 먹으라고 해준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확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온정신이 어. 쉴 때, 아니 온정신일 때는 안 그러는데 네. 그게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잘 기준을 네. 모르겠어요. 네.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또 식탐이 늘어나고 네. 맛없으면 절대로 안 먹고 그 입맛은 그래도 살아 있는 거겠죠. 네. 네, 입맛은 네, 네. 아주 변하지 않고 더 예민해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 입맛에 맞춰 드리려고 직접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리 블로거들, 네. 그 젊은 요리 블로거들 그 포스팅을 보면서 네. 그 순서대로도 해보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거 하다가 그다음에 손도 많이 피었고 데이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또 배워갖고 또 그걸 내 스타일로 바꿔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50가지 요리를 제가 그 인터넷 사전에 올리려고 목표를 했는데 지금 올리다 보니까 507가지인가 508가지가 아니, 올라가요. 그럼 그 요리를요? 요리를 다 잘하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서양식에서도 한 몇 가지는 뭐 누구한테 내놔도 자랑스러울 정도고 오. 일식도 그렇고 중식도 그렇고 한식은 뭐 이제 제 김치 박물관 정도로 이제 김치 같은 건 아주 통달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정 작가님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뭐가 있을까요? 간단한 서양 요리라고는 이제 함박 스테이크, 네. 미트볼, 네. 뭐 그다음에 그 성경에도 나오는 그 성경에 팥죽으로 나오지만 에서가 준 게 네. 팥죽이 아니고 스튜거든요. 슈트. 스튜. 네. 네. 그게 양고기하고 콩으로 만든 스튜인데 어머니가 스튜를 뭘 좋아하냐면 그 카레 그걸로 해서 네. 그 연한 고기로 해갖고 그다음에 햄을 써갖고 만들어주면 그런 스튜를 좋아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가 나쁘니까 기스면 있죠. 기스면. 네, 면이 얇은 거. 가는 거. 네. 그걸 닭국물로 만든 거. 닭육수로. 그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기스면식으로 그 파스타 스파게티나 까르보나라도 그 기스면처럼 엔젤 파스타. 네. 네. 소면으로 얇게. 그렇게 제가 해서 만들어 드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건 당연하고 작가님이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봐도 내가 먹어봐도 참 내가 했지만 잘했다 이렇게 막 황홀할 때가 있으신가요? 제가 뭐 제가 제 자랑하면 안 되고 아니요, 그거는 자랑이 우리 아니에요. 네. 손녀들이 네. 이제 할아버지가 한 게 우리 엄마가 한 것보다 낫다고들 손녀들이 다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동생들 중에서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부부싸움 하겠지만 자기 집사람보다 내가 해준 게 입맛이 많아. 지금 누구라고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동생 집집마다 다 부부싸움합니다 지금. 목사님 요리 잘하세요? 저도 네. 꽤 하죠. 아니 근데요 요리는요 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한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요리는 응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변해가면서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요리만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그 설거지가 싫거든요. 네. 한번 마파두부 한번 만들려면 후라이팬 몇 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그렇다고. 그리고 또 요리라는 요자가 그 다스릴 요자고 네. 이자도 다스릴 이자라서 요리를 하면서 모든 게 그 지금 소통도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를 한다는 것은 진짜 즐거운 일이에요. 네. 작가님의 요리 솜씨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말고 이미 블로그에 네. 그 요리하는 사진들이 전부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레시피가 소개되고 네.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작가님의 그 요리 솜씨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질문하는 거 말고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을 모시는데 다른 자녀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몇 남매십니까? 4남 1녀입니다. 그럼 오남매신데 네, 5남. 가족이 거기에 많으신데. 그 장남이시라고요. 그러면은 때로는 9년 반 동안 어머니 모시면서 이게 장남만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좀 나눠서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치고 때로는 이거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좀 억울한 생각이 드실 때는 없으세요? 4년 전이 고비였어요. 4년 전에 어머니 그냥 요양원에 모셔놓고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네, 하도 너무 힘들어서. 힘드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국민건강 거기 공단에 가서 등급 신청을 받았는데 3등급을 받아서 이제는 이제 그냥 가야 되겠다. 나는 어머니 모셔놓고 요양원에 모시고. 그런데 또 그게 또 딱 되니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제가 너무 괴로워서 전 자전거를 잘 타는데 그냥 그냥 한강으로 뛰어들까 보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자전거를 막 밟고 저기 부천에서 부평 쪽으로 가는 굴포천에 아라뱃길 있는데 네. 딱 지나가는데 그 푸성기를 주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걸 딱 그 할머니를 딱 보니까 제 어머니하고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내가 가면 또 두 사람 다 죽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해서 그때 그 구약 성경에 그 에스겔에 있는 말인가 16장 뭐 6절인가 그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 있으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때 마음을 다시 먹었어요. 근데 유독 어머니께서 우리 작가님을 큰아드님이신데 더 유독 좋아하신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 좋아한다는 것보다 어머니도 표현을 참 잘해요. 네. 이제 어머니가 이제는 너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냥 네 앞에서 그냥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하실 때는 정신이 조금 돌아오셨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또 어머니가 정신이 거의 하루 종일 나갔어도 가끔 돌아오면요. 제가 거의 지금 10년째, 9년 몇 개월째 거실에서 잠을 자고 그냥 대기병 상태로 있는데 그 어머니가 제가 잘 때 어떨 땐 저도 어머니 막 괴성 지를 때 자는 척 할기도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오면 내 이불을 덮어주고 에휴 이 새끼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내가 도리어 울컥해갖고 아유 내가 죄인이다 생각하고 다시 또 잘하게 되고 그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엄마야, 그게. 그쵸. 그죠? 그게 엄마의 아흔이 마음이죠. 넘으셨고, 네. 때로는 정신이 나가 있다가도 정신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정말 그 늙은 아들을 네. 놓고, 야, 그 마음, 그게 우리들의 엄마인데. 그렇죠. 그 네. 모성이라는 게 진짜 저도 요새 자꾸 그런 게 이제 도망가려다가 도망을 안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막내딸이 아들을 처음 낳았어요. 제가 그러면 손주로 보신 거네요. 네, 외손자 네. 하나를 봤어요. 네. 외손녀만 그동안 다섯이었는데 그 주찬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놈 똥 싼 거 보고 아이고 쩌쩌쩌 하면서 그거 갈아주는 거 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저랬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그런 거 치우면서 내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옛날 그 말도 있지만 밤 냄새 똥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다 생각했죠.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가 낮과 밤이 바뀌어갖고 참 애기하고 똑같아요. 네. 그 애기들도 그 자기 엄마는 그렇게 고생시키면서도 그 할머니나 누구 오면 빵꾸 듣고 짠짠하게 지내잖아요. 네네. 제 어머니도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개성 지르고 난리치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정신이 돌아와서 네.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낮과 밤이 바뀌어갖고 밤 11시에 시작하면 새벽 5시에 그 라이브 쇼가 끝나고 또 12시에 시작하면 6시에 끝나고 1시에 시작하면 한 7시까지 그 괴성은 잠을 못 자죠. 그리고 제일 어머니가 괴롭히는 건 뭐냐면 뭘 달라고 그랬는데 빨리 안 주면 그 효자손으로
그 휴지통 있죠. 플라스틱 휴지통을 드럼을 치듯 치면 옆집 그 애도 네. 미안해서 빨리 그걸 수습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똑딱 요리사도 되고 그 예. 어머니께서 젊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이 추억하는 어머니는 과거의 아름다운 아가씨에서 또 정말 30대, 40대 이렇게 거친 어머니를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는 젊을 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옛날에 그 고려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또 장교 부인 또 대학의 간부의 부인 아버지가 또 대학에 또 근무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는 참 그 공주처럼도 살면서 또 저 학교 다닐 때는 학부형 대표로 노래도 부르고 아주 뭐 멋쟁이인데 어머니가 멋쟁이셨고 똑소리 나시는 분이셨군요. 네. 그런데 제 책에도 나오지만 저희 집안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인데 아주 방 한 칸도 없이 이제 몰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책에는 고향 까마귀라고 썼는데 그 고향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공주 같은 분이 그 리어카를 끌고 행상을 10년을 하셨어요. 고생 많으셨군요.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지금 다시 생각을 하면서 꼭 어머니가 그 고생한 10년을 내가 이제 다시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정 작가님도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할 나이시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근데 어머니 이렇게 지극정성 간호하시다가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다고 네, 근데 들었어요. 그거보다도 저는 네. 더 위험했던 게 제가 심근경색으로 고대 안암병원에서 그 심혈관 조영술을 받고 네. 이제 그때 저도 중환자실에서 글로 넘어갈 때 수술실 갈 때는 그 목사님이 와서 기도할 때 아 이거 나 보내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네. 했는데 지금은 도리어 그때 그것을 겪고 제가 또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산행을 열심히 해서 그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한 30대 웬만한 사람들하고 팔씨름해도 뭐 할 정도로 하는데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 치아가 한 8개가 요 근래 빠졌어요. 스트레스로 그런 건가요? 네. 왜냐하면 신경을 쓰고 잠을 못 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가 망가지죠. 그렇죠. 잇몸이 네. 나빠지면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지난번에 가서 어떤 건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랬는데도 또 이쪽은 또 안 되고 이거 하려면 여기 있는 걸 다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견디다 보니까 이제 이가 거의 없게 돼서 이가 없으면 또 위에 그 그쵸, 부담이 소화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위에 되니까. 또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종합병원이죠. 그러시군요. 치아가 이제 망가지셔서 네. 음식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몸의 기능들이 악화되니까 본인도 사실은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매 끼니마다 요리도 하시면서 정성을 다하시는데 그래도 인간이니까 가장 어머니를 모시면서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제일 힘든 게 그 어머니도 치매에 걸렸지만 여자거든요. 네. 근데 뭐 대형 사건 터트리면 그걸 또 닦아드려야 되죠. 또 네. 씻어드려야 되죠. 옷을 또 속옷을 그 어머니 옛날 사람들 일본 말로 시집을 하는데 그 빤스를 갈아서 입히드리는 게 그게 참 힘들어요. 그거를. 그리고 또 어머니 자체도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그걸 하루만 놔둬놓으면 살이 다 짓뭉둥거려지는데 네. 그걸 안 해줄 수도 없고 독하니까. 네. 그게 참 그것도 새벽에 밤 1-2시에 이제 그런 일 벌어지면 그런 게 좀 어렵고 거의 잠을 못 주무시겠네요. 네, 그렇게 잠을 저는 지금 요새 소원이 있다면 6시간만 누가 안 깨워주고 잠 한 번만 푹 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 작가님도 정말 인간이다 보니까 네. 정말 극하게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얼마나 내려놓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9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겨내오신 거 보면 그 신앙의 힘이 아주 크게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연단을 내가 못 견딜 정도는 아닌 거. 감당할 수 억지로라도 감당할 수 있게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걸 감당하게 되고 지금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냅니다. 언제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때 집안이 어려울 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입주가정교사로 소개해 줬어요. 네. 집에서는 제 한 식구 나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그때 가정교사로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거기 있다가 그 앞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치매로 인해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탁 들어오실 때 그 짧은 순간에도 아들 걱정하시고 기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신앙이 있으셨다는 얘기네요. 네, 어머니께서도 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했기 때문에 이 남한에 내려와서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저희 형제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오남매가 다 비뚤어지지 않게 제 갈 길을 다 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믿음에 그것은 지금도. 그럼 가장 최근에 그 어머니께서 하셨던 기도를 들으신 건 언제십니까? 요새는 어머니가 기도도 횡설수설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꼭 잊지 않고 그 정신이 돌아오면 주여 저를 뜻대로 불러주시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이제 제 데려갔다가. 생명을 네. 주님의 뜻에 네.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군요. 네. 근데 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 작가님은 하루 3끼를 다 어머니 밥상을 차려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을 봐야 되고 또 음식을 차리고 또 뒷정리를 해야 되고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곁을 떠나 있어서는 안 되시잖아요. 항상 같이 계시니까. 그럼 친구와 모든 사회적 활동 같은 거, 취미 같은 건 아예 생각도 못 하시겠고. 그래서 저는 골프도 벌써 10년 전에 포기했고요. 네. 산에 가는 것도 이제 전에처럼 뭐 지리산 종주나 설악산 종주 같은 거 꿈도 못 꾸고 네. 지금은 이제 자전거로 뭐 때우는데 제일 뭐한 게 어머니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친구들 다 떨어진 거는 맞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에는 제가 집사람 보고 뭐 집에 있으면서 돈을 이렇게 쓰냐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생활해보니. 겪어보니까 집에 돈 쓸 있는 때가 너무 돈쓸 때가 많죠. 너무 많고 또 어떤 때면 제가 참 치산놈 같은 자전거 타고 한 뭐 500원 더 싼 데 가서 살라고 자전거 네. 타고 가는 거 보고 내가 왜 언제 이렇게 여자들보다 더 짜게 됐지? 네.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요새 뭐 돈 얘기하면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를 했어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전에는 집사람이 저를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소갈딱지인가? 그리고 좁쌀 영감이라고 핸드폰에 좁쌀 영감 그래서 뭔가 했더니 저러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요새는 잘해주니까 캡틴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야, 성공하셨네요. 캡틴 얼마나 좋아요. 좁쌀 영감에서 그 닉네임이 네. 캡틴으로 바뀌었다는 건 대성공이신데. 목사님도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도 확인해 볼게요. 뭐라고 써 있는지. 이야. 아니 그러면 정말 가장 정말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누려야 할 때 어머님이 아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온전히 어머님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좀 후회되고 내가 정말 좀 그런 일 없으세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어디로 좀 돌아다니고 싶고 외국에도 좀 자유여행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네. 그렇죠. 손주들하고 좀 놀아주고 네. 싶고. 7년을 하루도 집에를 못 가봤으니 저기 낮에 뭐 가서 점심 한번 먹는 거 외에는 7년 동안 집에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이 따로 있고 그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집이 따로 있어서 지금 그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 거기 3시간 반에 4시간에 뭐 가면 뭐 갈 때 그 국수나 준비해놔 이렇게 하고 그거 먹고 못 끝나는 건데 그리고 아니면 중간에서 야 우리 오늘은 어디서 점심 먹자 이렇게 해서 잠깐 손주들하고 이렇게 먹는 거 외에는 지금 7년 한 6개월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됐어요. 주변에 좀 오해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자식들이 많은데 왜 유독 정 작가님만 계속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도 그런데 있죠. 그걸 또 나눠서 할 수도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던 사람이 네. 계속 맞아요. 애기 키우면서 네. 그 애기 분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애기 그 키우면서. 패턴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거를 어머님이 또 큰아들만 찾으시다면서요. 뭐 5분만 안 보이면 지금도 그래요. 요양사가 있을 때 이제 포기하고 그러는데 전에는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오면 슈퍼 갔다 온 사이도 1번을 그냥 막 눌러. 징글맘. 그래도 형제분들이 우애가 좋으신 네. 것 같고요. 부모님을 향한 마음 또 이렇게 형님에 대한 마음을 동생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이제 우리 작가님의 아내분이나 네. 또 작가님도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고 할아버지인데 그 자녀들이 또 이해해 주시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해 주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9년 반 모시면서 나에게 감사의 그 제목들이 생겼다. 어머니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감사거리가 생겼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네. 하는데 어떤 감사거리가 생기신 겁니까? 저는 사실 제가 지난날 그 광고 일을 하고 이제 출판이나 이 잡지 쪽에 일을 일부 했는데 그 당시 1980년대만 해도 그땐 서로 스카우트하고 막 이럴 때라 직장 생활도 제가 10년 넘게 해본 적이 없어요. 끈기가 없어서. 근데 이번에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면서 제가 이런 거를 인내를 배우고 또 이거를 해 가면서 그 또 하나는 제가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지나가면서 강미정 작가가 시인이 쓴 그 아주 작은 일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 책에다가 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10년을 한다면 그 인생이 바뀔 거라는데 제가 어떤 면에서 어머니 덕에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냥 그 전처럼 그 광고인들이 그 참 좋아하는 게 술이거든요. 술 좋아하고 그러는데 계속 그거만 하고 술이나 먹고 그랬으면 그렇죠. 지금 어떤 폐인이 됐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잘해야 그 삼식이로 그럼 집사람한테 구박받으면서 용돈 얻어갖고 저기 내기 장기나 두고. 네, 내기상기나 두고 그러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은 딸들이 다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손주들도 학교에 가서 할아버지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 성공한 것 같아요. 예. 그걸 배운다니까요. 이 그렇기 책에 때문에. 보면은요, 나는 매일 엄마와 밥을 먹는다. 이게 이제 제목이잖아요. 제목도 되게 그냥 근데 평범하게. 여기 보면 스머프 할배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머프 할배. 밥상이기. 네. 그러고 보니까 스머프 닮으셨어요. 할아버지 파파 별명이 스머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도 어머니가 있고 우리 집사님에게도 어머니가 있고 다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근데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지 못했고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어머니에게 이제는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인데 그 행복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어머니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작가님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어머니라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저요. 분이 저예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작가님에게 저희가 그 추억 하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나중에 좀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작가님이 엄마 이름을 좀 부르시면서 영상으로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시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아들로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엄마, 나 정말 나쁜 놈이야. 맨날 엄마 앞에서 잘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나도 내가 힘들면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엄마, 이제 아버지를 보러 갈 때 이 추울 때 가지 말고 영추나 야들야들 피는 봄날에 아버지를 만나러 떠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엄마 먹고 싶은 것 또 이야기해. 내가 만들어 줄게. 그리고 엄마 오늘도 그냥 편하게 지냈으면 해. 엄마 사랑해. 네. 65세 된 아들이 네. 92살 되신 어머니에게 보내는 네. 가장 고백이셨어요. 아름다운 전 고백이라고 네. 생각해요. 어머니 뭐 이런 표현보다 엄마라고 부르는 우리 다 그렇게 네. 평생 부르고 살았는데 그 마음이 어머니에게도 잘 전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쭉 어머니와 삼시세끼를 같이 드실 날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좀 기도 제목하고 계획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할 줄 아는 기도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늘 감사함을 기도하는 그걸 하고 싶어요. 제목도 그냥 참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네. 저는 우리 그 작가님 뭐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시고 정말 행복하신 분이다. 네,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우리는 저렇게 못 사는데 반성하는구나라고 또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소소하지만 우리 작가님의 그 행복함이 오래 가셨으면 좋겠고 네. 건강하셔야 어머니가 돼요. 조금 더 우리 작가님 곁에 서서 남은 생애 동안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년 반이라는 시간이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부모님을, 어머님을 그렇게 모신 것은 아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는데요. 정말 살아계실 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한 번 더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라도 하셔서 사랑을 고백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삼시세끼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혹시라도 환경적으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자녀분들이 네. 세 끼는 아닐지라도 이번 주간은 좀 시간을 내셔서 한 끼의 식사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둘러앉아 나누실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이 땅의 우리 부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